세계 모든 인사들이 모이는 NGO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NGO에서 관리하던 소수민족들의 변화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단 2주 만에 한글을 깨우친 소수민족들을 보면서 세계 강대국 인사들은 한글의 힘을 두려워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화의 힘을 알기에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유네스코에 근무하던 캐서린 블룸이 알린 한글의 위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 논문을 발견했을 때의 감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몽종 마을에 도착한 지 한 달째. 어느 비오는 오후였죠. 학교 창고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버려진 책상 아래에서 물에 젖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집어들었죠. 이게 뭐지? 표지는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문해력의 상관성. 낯선 글자들 사이에 영어로 적힌 요약문이 있었어요. 한국 학자가 쓴 논문이었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그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놀랍군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자음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감탄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니. 이런 문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니. 논문은 한글을 세계 최고 효율성을 지닌 문자 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20년간 일하며 수많은 문자 체계를 접했지만 이런 과학적 설계는 처음이었죠. 그날 밤 스마트폰 불빛 아래서 논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수업을 참관하던 중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텍스트북을 앞에 두고도 글자를 인식하지 못했죠. 현지어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사 마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교재가 부족한가요? 마이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교재보다 방법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글자를 외우기만 하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외우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어쩌면 한글의 원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 마을 뒤편 작은 숲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배워봐야겠다고요. 적어도 그 원리만이라도. 배움의 순서는 이해에서 시작해야 해. 제 스마트폰에 저장한 논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간헐적이었지만 기본적인 한글 자모음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필드에서 다양한 언어를 접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첫 글자 기억을 따랐으며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흥분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지도 같았죠. 영어 알파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음하는 방법 자체가 형태에 담겨 있다니. 일주일 후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한글 원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에 감동한 듯 했어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글의 원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논문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시도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첫 시작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캐서린을 한글로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캐서린으로 적어보았어요. 각 글자를 쓸 때마다 입모양이 변하는 걸 거울로 관찰했죠. 영어로 캐서런을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시는 그냥 기호였지만 키읔은 내가 소리내는 모양 그대로네. 발견의 기쁨에 밤새 연습했어요. 마을의 아이들 이름도 한글로 적어보았습니다. 타오, 민, 리우. 각 이름이 한글로 쓰였을 때 달라 보였죠. 그저 소리가 아니라 형태가 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인터넷 연결이 잠시 안정될 때마다 온라인 한글 자료를 찾아 저장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발음법도 배웠죠.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글은 참 독특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설계도 같았죠. 일주일 후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이 발견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봤죠. 긴장되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칠판에 크게 기억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낯선 모양이었으니까요. 이 글자는 소리의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보이는 거죠. 제 목을 가리키며 기억을 발음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따라해보라고 했어요. 그들 역시 자신의 목을 만지며 기억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죠. 선생님, 제 목구멍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 순간의 놀라움과 기쁨이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자가 더 이상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이 된 순간이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맞아요. 글자는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다음으로 니은을 가르쳤습니다.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입 안을 들여다보며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마을의 교사 마이 씨가 교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마이 씨가 다가왔습니다. 캐서린, 이 방법은 처음 봤어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달라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만의 작은 실험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 문자를 가르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스마트폰으로 미음, 비읍, 지읒을 연습했습니다. 내일은 이 글자들을 가르칠 예정이었죠.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그려보았어요. 발음하면서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의 숲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숲에서 저는 안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도 처음 배우지만 함께 배워나가면 돼.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한글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씩 나부터 시작하는 여정이었죠. 세 번째 수업날, 교실은 이미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기억, 니은을 발음하며 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제히 반갑게 인사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써볼 거예요. 칠판에 크게 이응, 이를 썼어요. 모음을 설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입 모양을 과장되게 만들며 설명하자 아이들이 금세 이해했죠. 아는 입을 크게 벌렸을 때의 모양이에요. 아이들은 따라했습니다. 교실이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죠. 글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나 봅니다. 첫 번째 아이 타오에게 다가갔어요. 타오의 이름을 써볼까요? 타오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티읕, 이응을 써내려갔어요. 마지막 글자를 쓰고 타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죠. 이게 제 이름인가요? 맞아요, 타오. 이제 당신의 이름이 보여요. 타오는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거울을 본 사람처럼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이라는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단 하나의 글자, 미음, 이 니은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짧아요. 하지만 모두 제 소리예요. 교실 뒤에서는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수업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읽는 모습을 보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 이름도 저렇게 쓸 수 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물론이죠. 함께 써볼까요? 할머니의 이름 마이를 한글로 썼습니다. 미음, 이응, 이. 할머니는 손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만졌어요. 평생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구나, 내 이름이. 그날 오후 교실은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쓰고 읽는 연습을 했어요.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가장 조용했던 아이 티니 제게 다가왔어요. 티는 늘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선생님, 제 이름이 소리가 나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틴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 써보라고 했어요. 틴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손길로 티읕, 이, 니은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어요. 틴, 저는 틴이에요. 그 순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문자는 소통 이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아이들이 뛰어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캐서린 선생님. 그들이 한글로 쓴 저의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캐서린이었죠.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이름이 생기는 날은 새로운 탄생일과 같다고요. 아이들은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NGO 본부에서 온 첫 번째 경고는 이메일로 왔습니다. 원래 보고서에 비공식 문자 교육에 대한 문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여겼죠. 상세한 계획서와 교육 목표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책임자 윌슨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하는 일에 문화적 민감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현지 언어와 문자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윌슨, 이건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문자 습득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윌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현지 교육청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비공식 문자 수업 불어라는 입장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현지 교육청 관계자 2명이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읽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런 식의 교육은 승인된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건 정규 교육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지 않나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공식 교육 외에 문자 교육은 불허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왔어요.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캐서린. 그날 오후 아이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특히 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방과 후 틴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속 쓰고 싶어요. 제 이름을요. 그 말에 결심했어요. NGO 지역 본부로 찾아갔습니다. 윌슨과 직접 대면했죠. 언어는 권리가 아니라 허가입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위험한가요? 윌슨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캐서린. 우리 NGO는 현지 정부와 협력해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너희 이름을 잊어라라고 말하나요? 윌슨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수업은 중단해야 해요. 하지만 개인 교습은 막을 수 없겠죠? 그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교실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었죠. 교실에서의 공식 수업은 중단됐지만 저녁 시간,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모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한글로 이름을 쓰고 읽었습니다. 통제는 항상 균열을 만들기 마련이죠. 그 틈새로 우리의 글자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NGO 회의가 마을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담당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였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못했죠. 문화적 민감성 논란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틴이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틴이 내민 것은 조그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한글로 쓴 그림일기였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그림과 함께 한글로 적힌 짧은 문장들. 가슴이 뭉클했죠. 나는 틴입니다.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보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틴은 평소 말이 없고 존재감이 옅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었죠. 틴, 정말 멋진 일기야. 내가 간직해도 될까? 틴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회의에 보여주세요. 제 목소리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NGO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회의 진행을 맡은 제 오랜 동료 마이클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이것 좀 봐줘. 아이들의 목소리야. 마이클은 틴의 일기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점차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한글이라고. 그리고 아이가 직접 썼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자는 아이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번역기야. 틴은 말이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어.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기를 들고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마이클이 저를 회의장으로 초대했어요. 들어가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지역 책임자 윌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틴의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읽게 된 과정. 그리고 틴과 같은 아이들의 변화까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 디렉터 김 박사가 침묵을 깼어요.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현지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도구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획기적인 시도가 될 수 있겠어요. 회의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틴의 일기가 만든 감동의 물결이 더 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윌슨이 제안을 했습니다. 캐서린의 프로젝트에 자발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험적 연구로요. 그 제안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아이의 조용한 편지가 국제적인 정책을 바꾸는 기폭제가 된 순간이었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틴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어요. 틴의 눈빛이 반짝였죠. 정말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그래, 틴. 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꿨어.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글자를 배우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둥글게 앉아 한글로 단어를 만들고 짧은 문장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어요.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영혼의 창문이다. 틴의 작은 편지가 열어준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NGO 본부로부터 온 공문이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현지 활동 축소, 모든 비공식 프로젝트 즉시 중단. 윌슨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지 정부와 NGO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외국 문화 침투라는 명목으로 지목되었다고요. 비록 연구비 지원은 승인됐지만 더 큰 정치적 역학관계에 휘말린 것이었죠. 한 달 내로 모든 수업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윌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교사들이 모여 상황을 논의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죠.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와서 중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때 제 휴대전화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정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 개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제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며 디지털 교육도구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리적인 수업은 중단하더라도 디지털 도구 개발은 어떨까요?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문해력 향상 앱이라면? 윌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연구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이정우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열정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교육자였죠.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를 디지털화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정우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문해력 향상 앱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죠. 아이들이 재미있게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게임 형식의 앱이었습니다. 이름은 보이스 앤 리터스 어떨까요? 목소리와 글자의 연결이니까요. 그 말에 미소가 번졌어요. 딱 맞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앱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했어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과 상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가서 더 큰 것을 만들어 오세요.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기다릴게요. 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틴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선생님, 앱 만들면 제 친구들도 다 쓸 수 있어요? 다른 마을 아이들도요? 그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만들 거야. 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빨리 가세요. 저희는 계속 공부할게요. 그 말에 결심이 섰어요.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NGO에 프로젝트 이관 계획서를 제출했죠. 디지털 도구 개발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이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와 그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틴의 편지가 가장 특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이 소리만이 아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지혜가 디지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학교, 마을 광장, 그리고 처음 논문을 발견했던 창고까지 모든 것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어요. 곧 돌아올게.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글의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의 일에 가슴이 설렜어요. 문자의 숲에서 찾은 길이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이정우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어요. 조그만 팀이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죠. 이정우는 벽에 붙은 한글 문자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가 21세기 기술과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이미 보이스 앤 리터스 앱의 초기 프로토타입이 띄워져 있었어요. 발음할 때 입모양이 애니메이션으로 변하고 그에 맞는 한글 자음이 나타나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사용자가 소리를 내면 인공지능이 입모양을 인식해서 해당하는 글자로 변환해줘요. 한글의 원리를 그대로 디지털화한 거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상상했던 거예요. 개발팀은 저와 함께 앱의 교육적 콘텐츠를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몽종 마을에서 경험한 아이들의 반응과 학습 패턴을 반영했죠. 특히 틴과 같은 조용한 아이들을 위한 시각적 피드백 시스템에 공을 들였습니다. 문자를 배우는 건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정우는 제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글이 태어난 이유도 그거였죠.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요.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학적 원리와 기술적 구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었죠.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틴이 이걸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첫 베타 버전이 완성됐을 때 말했죠. 2달 후 드디어 첫 버전의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이스 앤 리터스는 단순한 문자 학습 도구를 넘어서 목소리와 글자를 연결해주는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탄생했어요.
이정우의 기술적 전문성과 제 교육 경험이 만나 만든 결과물이었죠. 이제 테스트할 차례예요. 베트남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몽종 마을에 태블릿 10대를 가져갔어요. 아이들은 제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지만 앱을 보여주자 환호성을 질렀죠. 선생님, 제 목소리가 글자로 바뀌어요. 티는 특히 앱에 푹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것이 한글로 변환되는 것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더 놀라운 건 티니 다른 아이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일주일간의 테스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현지 교사들도 관심을 보였죠. 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NGO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침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문해력 포럼이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윌슨의 추천으로 저와 이정우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포럼에서의 발표는 예상 이상의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글의 소리 마이너스 형태의 매핑 원리가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여러 국제 NGO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희망입니다. 제 발표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철학은 글자를 아는 것이 곧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유네스코 교육부서에서 공식 제안이 왔어요. 보이스 앤 리터스를 전 세계 문해력 프로그램에 도입하자는 것이었죠.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남미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이정우와 팀은 대규모 확장을 준비했어요. 더 많은 개발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합류했고 다양한 언어로의 현지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앱이 전 세계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거예요. 이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마을의 우연한 발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한글이라는 15세기의 혁신이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만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더 많은 아이들이 너처럼 자신의 이름을 읽고 쓸 수 있게 될 거야. 틴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유네스코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몽종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정우와 유네스코 관계자들, 그리고 국제 미디어팀이 함께였죠. 보이스 앤 리터스 성공 사례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교 외벽에는 아이들이 한글과 현지어로 쓴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문자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틴이 가장 먼저 달려와 저를 반겼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제가 이제 5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틴의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저를 기억해줘요. 그리고 저도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이정우와 유네스코 팀은 마을을 둘러보며 앱의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마을의 문해율이 6개월 만에 30%나 상승했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자존감과 표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회의실에서 큰 미팅이 열렸어요. 유네스코 대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 문자의 숲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국제교육센터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머리를 저었어요.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특히 틴과 같은 아이들의 용기 덕분이죠.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발음으로요. 글자의 숲에서 우리는 자라요. 이름의 소리와 함께 그 노래를 들으며 지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연히 발견한 논문, 첫 수업의 떨림,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NGO와의 갈등, 서울에서의 개발 과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공연이 끝난 후 틴이 모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전의 틴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캐서린 선생님과 한글 덕분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 마지막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네스코 은퇴 신청서도 함께였어요. 11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문자의 숲 학교의 전임 교육자로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수많은 이야기와 목소리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는 6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지구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자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문자의 숲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딘가에 세종대왕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통해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숲이 되어 자라고 있으니까요. 틴이 준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 이름은 이제 저를 기억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문자의 숲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사연을 전달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